오해설명리 3차 공개 강의 겸 정모 안내해드립니다. 8월 26일이고요. 토요일입니다. 시간 항상 3시, 5시, 2, 5, 8, 10일 1년에 4번 합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할 거고요. 주제는 동일합니다.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의 사주 가지고 풀어드립니다. 그것은 어떠한 사주도 풀 수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건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사주를 논리적, 체계적으로 풀면 나온다는 것이죠.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질의응답 당연히 받고요. 참가 신청 댓글로 해주십시오. 참가비는 1만원. 싸죠? 노쇼 방지 할 겁니다. 이번부터는.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안 하셔서 24명 들어가는 방에 좀 횡하더라고요. 그래도 10분 이상 오셔서 다행히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방지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 신청해 주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7월 31일 카카오페이로 해주십시오. 전화번호 있죠? 제가 송금받기 안 하면 이때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10분 이상 이제 참석하시면 제가 송금받기를 눌러서 8월 1일 날 눌러서 이제 확정하고 고정 댓글로 장소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보 얻었으니까 됐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안 보셔도 되고요. 맨 뒤에 사주 하나 간단히 풀어놨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넘겨서 보셔도 되고,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다. 최근에 유시민 작가의 북토크 보니까 유시민 작가도 이 얘기 했더라고요. 세상에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거 인정하자. 그러니까 명리가, 종교가, 인문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지혜가 있으니 세상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시오. 뭐 이런 요청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대 자체야 뭐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무리한 요구죠. 그건 뭔가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투표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죠.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비판할 자유가 있습니다. 명리적으로는 우리가 남녀 궁합을 많이 봅니다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궁합이 존재합니다. 에너지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굳이 억지로 되도 않는 말을 섞을 이유가 전혀 없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그렇다. 시간은 화살처럼 가고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이죠.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성찰하고 이런 사람들만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어떠한 비판, 뭐 욕을 해도 상관이 없고 다 좋은데 왜 명리가가 정치 얘기하냐. 이제 이런 식의 논조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명리가 안 할래요, 그러면. 명리가로 하늘이 저한테 뭐 신분증을 줬습니까? 뭐 했습니까? 우리 나라가 줬습니까? 그죠? 학문적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분야의 공부를 했든 세상의 모든 걸 포용할 의무가 없어요. 이따가 오늘의 사주 주인공도 이제 그런 분인데, 어쨌든 이런 분들은 참석할 필요 없다. 오지 마셔라. 제 영상 보실 필요도 없다. 극우주의자들, 무조건 우리나라 수구 세력을 지지하는 분들, 35% 안에 드는 분들 의미 없어요. 그분들도 명리를 배우고 싶겠죠. 사주적으로 그렇게 에너지가 짜여 있으면. 저는 아니다. 저하고는 인연이 없다. 저는 그런 분들을 바꿀 자신이 없어요. 그건 공자도 안 됩니다. 공자도 논어에 분명히 써놨어요. 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대목이 있거든요. 찾아보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한다. 못 가르친다. 인연 맺고 싶지 않다. 전호영 역사학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무식과 무지를 다르게 했습니다. 무식과 무지 중에 뭐가 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지. 자기 생각이 없는 겁니다. 자기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할 수 있죠. 책 안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지혜를, 자기 생각을 가져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얘기죠. 사람으로 태어나 무지한 건 죄다.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키워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또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은 이제 정말 진정한 무지의 소치죠.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북유럽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지한 사람들이 권력을 소유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무지한 국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딘 것이죠. 너무 더디다. 안타깝다. 무지한 분들은 명리를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우고 싶어도 저는 아니다. 제 영상 보실 필요 없다. 공개 강의 오지 마셔라. 칼 폴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위키백과 검색해 보시고요. 이분이 이제 거대한 변환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셨죠. 이따가 이분 사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분 책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개인적 자유란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안전망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도만큼만 존재할 것이다. 기성사회 속에 순응하지 않을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문학적으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이 아니라 중력을 뚫고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른다는 것이다. 멋진 말이죠. 기성사회 속에 순응하지 않을 권리, 이게 이겁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중력을 이기고 뻗어가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노자가 도덕경을 쓴 이유이죠. 사회에 순응하는 것, 무지한 겁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늠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명리에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말씀 자신있게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최근에 책 하나 냈죠? 뭐죠? 문과학도의 과학 공부인가요? 문과생의 과학 공부인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최근에 읽었는데. 서점에서 훅 다 읽었습니다. 그분의 최근에 이제 북토크에서 제가 봤어요. 이렇게 제가 샤워하면서 틀어놓고 그렇게 짜투리 시간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거든요. 그럼 이걸 타자를 쳤겠어요, 제가? 유튜브에 챗 GPT 관련 플러그인 심으면 딱 클릭하는 순간 텍스트로 쫙 뽑아주죠. 이제 그걸 정리한 거예요. 거의 뭐 99.9% 맞아요. 이런 거 심표, 거기 이제 여러 문장 부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넣은 거예요. 삶의 의미가 뭐지? 이게 인문학적 질문이었는데 나는 정해진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학이 딱 답을 줬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지? 이 질문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 삶의 의미가 없어. 주어진 의미는 없다는 뜻이에요. 과학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이 얘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 몸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화학적 작용을 해요. 그것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죠.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작동 방식에 의해서 사람은 영향을 받고 그대로 살아간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새로운 인문학적 질문이 발견되는 것이죠. 과학의 답은 다시 새로운 인문학적 질문을 준다. 내 인생을 어떤 의미로 채워야 하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이건 명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명리적으로 보면 삶의 의미가 있어요. 주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소명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차이점이에요. 왜냐면 이분은 이제 명리 공부를 안 하셨으니까. 하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분의 결론에 저는 동의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일리가 있습니다. 명리를 공부한다고 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 소명을 읽었다고 해서 그러면 내 삶의 의미조차 사주가 주는 거냐? 그건 아니죠. 거기에 나의 디테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내 삶의 디테일. 그러니 내 삶의 방향을 내 스스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내가 의미를 발굴해 가는 것. 그리고 내가
설정한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명리학을 할 때 가장 그것이 인문학적 기본이기 때문에, 기반이기도 하고 바탕이기도 하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방향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명리학 공부를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의미죠. 그것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가장 자기다운 생각을 지혜롭게 발굴하고 축적해 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유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나 수구 꼴통 세력이야. 나 태극기 부대야. 이런 분들도 연세 70, 80 드셨어도 바뀔 수 있어요. 명리 공부를 한다면. 젊을 때는 이명박 사랑했어. 막 추종했어. 이런 사람이 지혜를 얻고 자기 생각을 키워가면서 바뀌거든요. 고등학교 때 군사독재 그래요. 그거 예를 하나 들어야 되겠네. 그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때가 87년도였거든요.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냐, 뭐 이런 질문을 사석에서 하셨어요. 근데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죠? 다들 똑같았어요. 노태우, 보통 사람, 안정, 이런 무지한 어른들의 얘기를 주입받아서 세뇌되어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대학 들어가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은 자기가 열려있기 때문인 거고, 그때 특히 유시민의 항소이유서가 저에게 굉장히 한 충격을 줬고,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싶다. 이렇게 세상에 대한 해안을 갖고 싶다. 왜냐하면 그가 젊을 때 항소이유서를 썼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롤 모델 같은 거예요. 저런 사람 되고 싶다가 아니라 이런 장점을 내가 내 삶에 받아들여서 키워야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모두가 유시민처럼 유명해지고 그래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쵸?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인간은 서열동물이니까. 최근에 또 유시민 씨가 침팬지 보노보 이 얘기하면서 많은 이슈가 됐죠? 정확한 통찰이죠. 그것은 유시민만의 통찰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퇴보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아접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명리적으로도 무조건 용신이 있지, 무조건 억부 봐야지, 무조건 격 봐야지, 종격 있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명리산에 올라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방식으로는 명리산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걸 깨트려야 돼요. 그래야 그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굴까요? 다산 정혜경 선생님입니다. 20살 때 나는 우주 사이의 모든 일을 다 깨닫고 완전히 정리해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멋지죠? 한 인간으로서 겨우 20살 때. 물론 현대적으로는 20살이 성인이긴 합니다만 과거의 20살과는 천지 차이죠. 20살은 뭔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자기 뜻을 본격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나이로. 왜냐면 그 전에 공부도 무지막지하게 하거든요. 평균 수명이 40대이었던 시절이니까 딱 절반이란 말이죠. 이제 꺾인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나, 그 시절이라고 해도 누구나 이 정도의 거대한 스케일의 꿈을 꾸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결심을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정혜경을 핍박한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서 영원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죠? 이런 삶의 목적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걸 향해 가야 한다. 그 목적을 향해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왜 온갖 개소리를 듣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들과 말을 섞어야 되는가? 그들을 내가 포용해야 되는가? 그럴 수 없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대통령 안 변해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국민을 하늘로 여기는 리더만이 국민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왜 존중해줘야 됩니까? 안 그래요? 민주주의란 뭡니까? 국민이 오류를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럼 국민도 반성해야죠. 다음부터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오류가 잦죠. 이명박, 박근혜. 특히 박근혜 촛불 혁명으로 바꿨으면 그때 박근혜 지지율이 최종 지지율 3%인가 그렇잖아요. 그럼 국민도 그때는 정상으로 돌아온 거죠. 뭐가 잘못된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무지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이상한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 분간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적 욕망이요. 뭔가 알면서도 자기 아집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똥코집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는 어떤 공부도 안 된다. 명리학 공부 안 된다.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로. 또한 삶의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 그냥 대충 몇 개월 막 배워가지고 그냥 사주 보는 방법만 이렇게 이런 말 해. 이렇게만 배워서 빨리 내가 철학관 오픈해가지고 돈 벌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딱 보이죠. 얼마 못 가서 문 닫는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다. 천천히 가야죠. 길게 보고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공부하는 시간을 저는 단축시키겠다. 이게 이제 목표고 이제 그렇게 세팅을 해놨고 그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칼폴라니의 사주입니다. 병술무술 무오 경신. 경신은 시주는 추론이에요. 나와 있지 않아요. 1886년생입니다. 양팔통이죠. 사회 비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견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편인. 편인이 튀어나왔습니다. 사회의 편인들을 공유하죠. 앞사람들이 먼저 공부하고. 그런데 이 편인이 임묘하죠. 이 앞사람들에게 임묘해버립니다. 이때 내가 그걸 다시 세우죠. 이건 내가 내 학식이 내 학문이 나중에 세상에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너지고 임묘한 것들을 내가 다시 세우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내가 배워서 내가 집필도 하고 강연도 하고 교수사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죄사주인데 이 시를 이렇게 추론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 이제 재성도 있고 결혼했겠죠? 오신합, 지장간 정임합 그래서 아내도 있고 식신생제 배운 것으로 내가 써먹는 식신패인 교수죠. 여기는 정인식신 교수라는 게 더 확실해지죠. 그리고 내가 사회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나눠주죠. 화생토 무관사존이 이렇게 관성에 내가 대적하는 내 논리로 그런 지필, 그런 말, 그런 표현을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길러지는 것이죠. 제극인이기 때문에 경제학과 관련된 그런 공부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특수 자격, 국가의 특수 자격을 갖고 말하다, 일하다 변호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이 삶이 그대로 녹아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받는 그 에너지를 활용하며 살아요. 칼 폴라니도 자기에게 주어진 에너지를 쓴 거예요. 사회 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겠죠. 이노솔삼합 그런 것이죠. 하지만 신금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이것이 국가 권력 아까 우리가 봤듯이 사회 체제,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자본주의, 인간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그죠? 인간을 인간답게 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인간의 상품화는 정말 싫어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든 제 능력이 사회에 알려지고 소용이 되어야 저도 생물학적 인간으로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가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그걸 정당하게 만들어낼 거냐, 투기를 할 거냐, 남을 속일 거냐, 그것도 법을 악용해서까지 남을 파멸시키면서 내가 끌어올 거냐, 사람에 따라 다르죠. 정당한 방식으로 자기의 수입을 추구하는 사주 구조가 있고 어떻게든 남을 등쳐먹고 법을 악용하고 이런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에너지가 작동하겠다고 정해진 사주가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내가 어디다 둘 거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져요. 삶의 선택이라는 이런 거죠.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돼. 아니요, 이건 다 쓸데기 없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선택할 건가? 내가 어떤 목적을 선택하여 내 삶에 받아들일 건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수구주의자들은 그런 가능성이 없다. 친일하는 사람들 그럴 확률이 없다. 그들은 절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후쿠시마 핵폐수 바다에 쏟아부어도 아무 문제 없다. 신이에요? 신입니까? 상식이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구를 망친다는 것. 인류를 위협한다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런 식이죠. 이익 중심이라는 거. 개인이든 집단이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AI를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파멸적, 괴멸적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면서. 그것은 마치 나 혼자만 레벨업에 저쪽에 게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정말 선한 몬스터들이 있을지 악한 몬스터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일단 열어보자 이런 거죠. 물론 나 혼자만 레벨업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비유하자면 그러면 만약 인간에게 그 게이트를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열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러면 도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닫아놔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열어버려요. 근데 그것은 후세대에 대한 생각 전혀 없어요. 그냥 지금의 돈, 지금의 헤게모니를 갖기 위한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것이. 근데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가 민주주의를, 체제를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는 거고, 그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불완전하긴 합니다만,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리더를 선출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은 국민의 역할을 해야죠. 그런 사람을 찾아내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해야죠. 노자도 도덕경에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리를 공부하시고 주역과 도덕경은 정말 읽어보시길 바래요. 근데 명리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도덕경 공부하고 이러면 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노자가 얘기한 이 현실 정치가들, 옛날 말로 위정자, 군주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빼고 정말 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아주 깊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리학 공부하고 주역 공부한 다음에 이제 노자의 본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노자의 책을 제가 다 읽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글을 쓸 때는 그 전날 서점에 가서 한 번씩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사유를 녹여서 제가 지금 연재하고 그 연재 끝나면 제가 책으로 내고 싶은데 정말 대단한 사람들 있죠. 유명한 학자들. 그분들 도덕경 읽어보면 정말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그 전공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보다 많이 한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이 훨씬 더 훌륭한 책을 낼 수 있고 훨씬 더 뛰어난 사유에 도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 자신을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노력하면 됩니다. 끊임없이 자기 사유를 키워가면 돼요.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매일 공부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매일 공부한다. 필수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 꾸준함이 여러분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 번째, 쓸데없는데 시간 쓰지 마라. 옛날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놀고 술 먹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저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런 것이 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울려, 술 먹어, 많은 유머러스한 얘기하고 재밌어, 즐거워. 당구도 치고 또 술 한잔 하러 가고 좋아요. 하지만 남는 게 없더라. 그런 의기투합이 내 삶에 별로 유용하게 남지 않더라. 정말 유용한 것은 나 혼자 사유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글 쓰고 이것이더라. 내 삶은 그렇게 주어졌다. 거기에 내가 절대적인 시간을 투영하는 것이 맞구나. 그렇다고 가끔 사람 만나 즐겁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횟수를 줄이고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죠. 필요합니다. 요시미 씨는 반대로
요즘엔 이제 이성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이제 감성, 감정.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함께하고 같이 음식 먹고 이게 제일 즐겁다고 하죠. 그분은 그래도 돼요. 그분 많이 잃었어요, 사회적으로. 앞으로도 그분이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될 거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고, 그분도 치열하게 정치했고 내려와서 이제 작가, 집필 활동, 강연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저는. 옛날에 못한 걸 지금 하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의 뜻을 두셨다면 공부에 천착해야죠. 미친 듯이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꾸준히. 그리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 아집이 있지 않은가. 나는 왜 윤석열이 좋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로요. 길 가다가 뭐 신림동 사건도 있습니다. 누구를 죽이는 사람을 옹호하고 그럴 수 없죠. 없잖아요. 그런 독재자들 좋아할 수 없잖아요, 전두환.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같이 옆에 웃으면서 앉아서 술 마실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끔찍해서도 못하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가끔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진짜. 오늘 마지막인데. 제가 어젯밤에 이제 기분 좋게 술 한잔하고 띵동에서의 댓글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명리에 관심을 갖는 것조차 소름 끼친다. 정말 싫다. 이런 기분이 확 들더라고요. 갑자기 감정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식으로 내가 녹여서 얘기를 해야겠다. 나는 나의 색깔을 분명히 표현해야겠다. 저는 안 바뀌어요. 제가 보수주의자가 될 확률은 제로다. 저는 제 에너지를 정확히 알고 제 삶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절대 그쪽은 아니에요. 저는 악인들과 함께 못합니다.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꾸미는 것, 속이는 것. 아니라고요? 적나라합니다. 그걸 구분하면 돼요.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정직한가, 그 잣대로만 판단하면 아주 쉬운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함께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나 보수주의자인데 이런 분들은 저하고 인연 안 돼요. 관심 갖지 마세요. 상담도 해드리기 싫습니다. 왜? 잘 안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당신 이렇게 이런 나쁜 일 해가지고 돈 벌면 안 돼. 받아들이겠냐고. 다행히 모든 것은 에너지와 에너지의 소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런 분들은 저하고 상담 안 합니다. 다행이죠. 어쨌든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덥다 하면 계속 덥습니다. 에어컨 바람 너무 쐬지 마시고, 여러분 더워야 마세요.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러면 별로 덥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 여름은 좀 더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덥지 않아요. 에어컨 안 틀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이제 심해지면 조금씩 틀 수는 있겠지만 운동하고 샤워하고 이걸 매일 하거든요. 몸도 늘 단단해지고. 이게 꾸준하면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운동한 지 4년 6개월 정도 됐는데 맨몸 운동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얼마나 탄탄해지나, 몸이 얼마나 건강해지나. 그리고 그 에너지가 나의 공부, 나의 글쓰기, 나의 독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돼요. 그러니 꾸준히 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앉아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너지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여름도 운동하고 겨울도 운동하고 운동하세요. 운동하시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고맙습니다.